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방송이나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제가 블로그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한번 다뤘었는데 사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이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인 건 분명한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 그 대세의 주인공, 영화나 게임에서 나올 법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란 무엇이냐? 요즘엔 이게 워낙 TV 속이나 언론이나 대세로 자리하면서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무궁무진하게 설명들이나 활용 사례들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일단 간단히 정의부터 하고 가자면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밀접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메타버스가 생소하시다면 그 이전에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게임을 좀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면 게임도 하나의 가상현실이죠. 메타버스는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영역에서 진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가 가져온 디지털 영역에서의 확정성은 이미 우리 일상의 편리함을 점점 더 극대화시켜주고 있는데요. 옛날 과학 관련 만화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왜 그런 거 있죠? 와, 글쓴이가 이건 너무했네. 아무리 상상이라도 이게 설마 되겠어? 하던 게 실제 그게 불과 몇 년 안 돼서 생겨납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게임, SNS, 플랫폼 서비스, 금융, 지도나 내비게이션 등이 있죠.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익숙해지다 못해 없어서는 안 되는 이른바 지구는 디지털 중독의 시대라고도 불리고 있죠. 이만큼 메타버스가 가져온 우리 일상의 혁신은 우리가 앞으로도 받아들일 미래 산업에 있어 디지털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쉽게는 요즘 어르신들도 휴대폰 안 쓴답니다. 쉽게 우리가 고정관념 속 이런 디지털 차별에 대한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또 친절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구네 자식은 갤럭시 폴드 사줬다더라 하고 말이죠. 그럼 왜 대세는 메타버스인가? 가상세계에 그럼 게임이나 영화를 통해서 접했을 이 단어에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생각보다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이미 게임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여줬으니까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를 접목한 플랫폼 중 가장 유명한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게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상세계 속 화폐가 그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그동안 우리가 접해온 온라인 게임의 재화, 이른바 골드는 현금화가 원론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메타버스로 구현된 플랫폼 안에서의 재화는 그 플랫폼을 통한 현금화는 물론 현금을 재화로 환전하는 것까지 가능하죠.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로블록스였습니다. 로블록스 안에서의 재화는 로복스라는 것으로 통용되는데 플랫폼 내 10만 로복스는 약 350달러로 실제 환전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메타버스의 확장성을 각인시키며 대중화를 이끌었는데요. 원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영화 아바타 보셨죠? 게임 유저들은 게임 안에서 아바타를 통해 또 다른 현실 속 게임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 안에 4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존재하는데 일종의 게임 안에 또 다른 게임 플랫폼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럼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개발하려면 로복스가 필요하고 그 로복스를 직접 현금으로 사거나 게임 속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연스레 이 안에서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돈을 벌 수 있는 생태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엔 10대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전 세계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 게임 하나만 보더라도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녔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국내의 메타버스 시장은 어떤가? 국내 메타버스 시장은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 카카오와 네이버를 기반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비약적인 성장세를 거듭하며 네이버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을 중요 요인으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활용한 금융, 모빌리티 사업의 확장을 꼽습니다. 물론 얼마 안가 다시 역전됐지만요. 결국은 이게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커머스를 통한 이익구조의 성장이 제 몫을 해준 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은 국내 시장이 앞으로도 커머스의 기능을 얼마나 활용하고 확대시킬 수 있느냐가
디지털 산업에서 이익 창출로 연결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카카오는 상당 부분을 이커머스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고, 올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반의 NFT 사업을 진행하는 웨이2BC라는 자회사를 프렌즈 게임즈와 합병하면서 더 나아가 관련 사업과 메타버스와의 시너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어느새 시총을 따라잡힌 네이버의 사업 방향성이 정체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쪽에선 오히려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메타버스에서 카카오가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네이버는 이미 진출해 있고 앞으로 또 확장까지 준비 중입니다. 네이버는 메타버스 이전의 경우 현재 광고 형태의 본업 자체가 탄탄히 자리 잡고 있고 기존 플랫폼 사업의 대표주자 격이죠. 이런 네이버가 과거엔 서치 플랫폼 형태의 포털 사이트 느낌이었다면 요즘 네이버는 쇼핑몰 느낌을 주는 이유가 이커머스와 메타버스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Z를 통해 아바타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제페토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제페토 안에선 증강현실을 통해 의상을 제작, 판매하기도 하고 또 유명 명품 브랜드인 구찌 등과 라이센스를 통해 가상현실 속 아바타에게 명품을 입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도 못 입는데 아바타가 입는다고? 이해가 좀 안 가지만 하여튼 아직 그렇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이버 Z는 작년 12월 기준 벌써 전 세계 2억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나만 다른 세상에 있는가 싶은데 이렇게 생각보다 국내 시장 또한 메타버스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만큼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흐름 또한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는 어떨까요? 자,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그 기대감을 더욱 높여줄 수는 있죠. 다만 뭐든지 쉽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기대감을 통해 투자에 활용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익 시스템은 OLED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전 세계 1위 업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화면에 있어 동사는 300mm 웨이퍼 양상 장비를 전 세계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압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죠. 사업 범위에도 VR, AR이 포함되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로 언급되곤 합니다. 동사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유보율도 나이스하고 재료와 기업 가치만 봤을 땐 매력적인 요소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빛소프트입니다. 동사는 게임 서비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VR이나 AR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헬게이트 VR이라는 슈팅 게임을 출시했는데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메타버스의 궁극적 지향점인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VR 게임 관련으로 늘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 얘는 약간 주가 핸들링이 별로이긴 한데 그 이유가 재료나 기대감이나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쌓인 피로감이나 종목의 과거 움직임들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서 일정 부분 가면 계속 녹아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동사는 영상 VFX, 광고 VFX, 리얼타임 콘텐츠 등 AI 기반의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결국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안에선 시각적인 요소가 최상의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SM 엔터테인먼트와 유료 XR 라이브 콘서트인 비욘드 라이브를 진행했으며 가상과 현실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 걸그룹 에스파 제작에도 참여했죠. 이는 앞으로도 광고나 영상물 속 특수효과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얘네는 디지털 산업에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큰 기대감을 주고 있어 메타버스 관련주로 항상 언급되는 기업입니다. 워낙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흥미롭기도 하거니와 관심도를 높이기에 충분해서 앞으로도 묵히고 가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와 그 관련주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블로그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엔 더 맛있는 상식 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